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에 사전투표가 진행됐죠.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면서 도내 7곳 내지 8곳이 격전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민주당은 텃밭 사수를 위한 내부 결집에 나섰고요. 각 지역의 무소속과 또 국민의힘 후보 등도 연대체제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이끌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도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결승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막판 선거 분위기와 선거구별 쟁점 또 격전지역 후보들의 공약과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점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또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선거를 앞둔 도민들의 마음 또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투표에 제가 뽑아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바들만 정확히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투표를 해야죠. 공약은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판단하에 뽑을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사람이 항상 된 건 아니라 누가 되든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민생 경제 위기나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정치권은 비전 대신 공천 싸움이나 네거티브 선거만 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이번 선거를 현안 해결해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북 정치권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사람이 살아온 경력이나 배경들을 보고 뽑을 것 같아요. 표를 얻으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앞으로 비방하면서까지 그렇게 표를 얻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그런 부정부패가 많아서 SNS 홍보가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길거리에서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시끄럽다고 생각만 할 수 있지만 사건 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규명을 확실하게 하고 부정부패 같은 일이 있었을 때는 수사를 잘 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게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로 전북이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들도 후보자의 자질을 잘 파악하고 살펴서 후보자들도 개인의 위신 대신 정말 전북 발전을 위해서 나서주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둔 도내 유권자들의 의견과 바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설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부패방지시민센터의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전 투표가 마무리됐고요. 이번 지방선거 유권자 한 사람당 최대 7표를 투표를 하게 되는 행사. 이경재 의원님, 네. 연선 8개입니다. 그 말은 직접 유권자가 이제 8번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또 교육감은 이제 좀 뒤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유권자들에게 선택에 달린 그런 지방선거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참여도 많이 높아졌는데 그런데 정작 이번 선거에서 보면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대결 구도보다는 어떤 공방 속에서 진영 논리 뭐 이런 구도 싸움 속에서 이제 토론회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전 어떤 평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이번 지방선거는 한마디로 특징 지우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대결, 공약 대결보다는 어떤 짜질구리한 어떤 사례들, 사건들 이런 재료들이 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 특징이라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어떤 공방, 대립, 논쟁이 그래도 상당히 그나마 흥미를 좀 돋구는 측면이 아닌가 싶고요. 네.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정말 논쟁거리가 없어가지고 가지런하게 조용하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폭력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이 들춰낸 그런 사건들이 대립 구도를 나타내면서 그나마 조금 흥미를 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고 네. 또 이제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이 3선 도전했던 송하진 지사가 컷업 붙으면서 김관영, 조배수 전략 공천 또는 네. 그 송하진 지사의 어떤 세력을 넣은 김관영 후보의 공천 이런 대결 구도를 보이면서 뭔가 좀 새로운 관심거리로 등장한 그런 측면도 하나 되어 있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1.8대1이라고는 그런 경쟁률인데 예, 역대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무소속의 약진이라고 그럴까요? 민주당 후보 대 무소속이 접전을 벌이고 있거나 또는 민주당이 좀 뒤처지는 그런 양상을 좀 띠고 있는 그런 선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시장 군수 선거에 있어서요. 예. 특히 또 하나 관심을 거는 부분은 과연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 당의 후보들이 얼마나 그렇죠. 약진하냐 또는 네. 후보들이 얼마나 면면이 진열을 갖춰주냐 이런 것 하나 관심 포인트였었는데 기대 이하로 정말로 터무니없는 정도로 국민의힘당이 상품을 내놓지 못한 그래서 유권자로서는 상품을 고르고 마자 할 어떤 그런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빈약한 예컨대 지역구에서 29명 중에서 지역구에서 18명을 후보를 냈거든요. 예. 비례대표 말고요. 예. 18명 가지고 무슨 선택을 하라는 건지 전라북도 유권자들한테. 그래서 예. 국민의힘당이 앞으로 인재 키우고 또 상품을 하나 내놓기 위한 어떤 투자 그런 것들을 많이 앞으로 벌여야 총선도 있고 또 다음 지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국민힘당한테 던져준 네. 이번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늘 역대 지방 선거에서 말이죠. 민주당의 독점 구조 속에서 그래도 무소속의 또 선전 내지는 국민의힘의 한석 정도의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였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영기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이번 선거도 근데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가 대선 직전에 끝나고 바로 예.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 독점 구조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다 민주당에 입당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민주당 아닌 후보가 거의 없고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대부분 탈락한 사람 컷오프된. 예. 뭐 몇 명 있죠. 익산에 손문선이라든지 뭐 이명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보당 정의당 사람들이 있지만 숫자가 작기 때문에 예. 그들을 국민의당 또 있죠. 뭐 29명 나왔으니까 어쨌든 네. 있는데 그분들을 빼고 나면 실제 무소속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현역 단체장 3명 빼고 나면 거의 다 무소속도 무늬만 무소속이지 유소속이에요. 실은요.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이니까. 민주당에 얼마든지 입당만 받아주면 1년 뒤에 다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선거 전이 또 다른 때하고 비교하면 무투표가 유독 많잖아요. 예. 도의원은 지역구 36명 중에 22명이 맞습니다. 무투표입니다. 예. 그리고 기초의원이 시군의원은 34명이거든요. 예. 전라북도에서. 그러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투표 없이 지금 당선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사람들 너무 기고만장하고 또 무투표 당선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또 군산에서. 그리고 이분들은 또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또 그런. 그러니까 조용히 책이나 읽고 네. 또 아니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그냥 예. 아는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의원, 이제 예. 준비를 하는데 예. 또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건 당연히 제명시켜가지고 예. 당선자가 뭐 없어도 되잖아요. 뭐 다 민주당 판인데 한 명 없다고 뭐 의정활동 못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진짜 이런 경우는 또 지금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무투표 당선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또 전국 뉴스 타고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예. 진짜 발본 세곤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지금 무투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전이 또 선거를 해보나 마나한 또 지역구가 너무 많아요. 예. 대표적으로 뭐 도라든지 전주 익산 군산이라든지 부안 그다음에 진안 해가지고 선거가 이미 거의 끝나간 거 아니냐 싶어요. 물론 선거라는 게 항상 변수가 있는 거지만 예. 일단 이슈 형성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론에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보면 이미 끝났으니까. 지금도 지금도 안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예. 네. 뭐 전주시장 후보도 안 나오고 그랬다고 네. 들었는데 공식 선관위 이제 토론회나 나오겠죠. 법정 토론.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선거가 거의 끝나버리는 것처럼 물론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지금 뭐 있죠. 무소속 단체장에 있는 지역구 세고다고 고창 임실 무주. 있고 또 실제 완주라든지 순창 뭐 남원 이런 데는 지금 아무래도 그다음에 이렇게 무소속 어떤 바람이 거세다고 하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좀 관심이 있지만 예. 나머지 기초 광역 선거는 거의 끝나버린 분위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선거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고 예. 경쟁이 없는 이 선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내가 쭉 한번 봤어요. 무소속들의 과거 경력이라든지 예. 전과라든지 뭐 이런 거 쭉 보니까
뭐 음주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후보자가 너무 없으니까 아차하면 돼버리거든요. 3명 뽑고 4명 뽑는 데서는 아차하면 또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회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참 악순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국민의당이라든지 뭐 진보당, 정의당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당들이 많이 나와서 예. 이 중성 재선거구를 주장하기 이전에 중대선거구제는 지금 그 기초의회는요. 2명, 3명, 4명을 뽑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후보들이 준비를 해서 진짜 화끈한 어떤 경선, 어떤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문제가 있냐. 공약 검증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크게 문제니까 대충 베껴서 내고 있어요. 짜집게 서 내고 베껴서 내고 헛공약이라든지 일단 막 질러대는 겁니다. 후보들이 갖고 막 뭐 유치하겠다 아니면 말고거든요. 왜냐 이것이 충분히 막 오랜 기간 동안 토론이라든지 검증 과정을 그 상대 후보가 짱짱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대충 그냥 길에 맞춰갖고 공약 대충 베껴서 짜집게 해서 내고 옛날에 도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모아서 내고 거의 새로운 것이 없더라고요. 쭉 검토해보니까.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베끼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공약이나 이런 것도 재미가 없어요. 관심도 없고 또. 왜냐하면 그게 뭐 당락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우리가 또 교육감 선거는 아까 이렇게 뭐 긍정적이나 저는 아주 지금 저 사람들이 교육계 있는 사람들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흑색성전과 네거티브를 일관하고 있거든요. 뭐 경력 같은 경우 임시 경력을 막 다 써가지고 서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해가지고 법정으로 다 가고 법정에서도 또 존중도 안 해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흑색성전 가지고 따지고 뭐 이래서 대체 저 사람들의 교육 정책이나 내용의 어떤 차별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신공격으로 거의 일관되는 좀 선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감 선거 진짜 빨리 지방자치 일반자치하고 통합돼야지 저렇게 놔두는 게 진짜 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대표님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시고. 아니 뭐 실제로 예, 왜냐하면 깜깜이 선거를 언제까지 줄 거냐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김영기 대표님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제로 경쟁률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무투표가 도의원이 22명, 기초의원 34명, 기초 비례대표가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마 도민들 가운데 나도 4년 후에 한번 민주당의 옷을 입고 한번 나가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투표가 필요 없는 그런 이미 무투표 당선자이고 그리고 실제 경쟁률을 보면 이경재 의원님. 네. 전체가 1.8대 1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2대 1이 안 되는 경쟁률. 글쎄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낮은 경쟁률 시험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지금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후보자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에 대항할 만한 어떤 자신감, 용기 갖기가 쉽지 않은 지방선거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방 정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공천을 받아야 이제 이 상품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공천을 주는 사람이 결국은 따져 보면은 지역의 국회의원이거든요. 지역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사전 조정 역할을 한달지 또는 영향력이 막강해가지고 어떤 그 말하자면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을 다 아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 정치 왜곡도 그러는데 아까 이제 무투표 지역이 많다는 것도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네네. 그런 경우 어떤 해악이 끼쳐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자질 검증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도의원이 될 거예요. 또 시군 의원이 될 겁니다. 예. 자질 검증도 안 되지. 공약을 뭘 냈는지 검증도 안 되지.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또 빼앗아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예. 그 지방 정치가 왜곡되는 거죠. 결국은 지역 국회의원의 어떤 조직만 다스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지방 정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측면에서 아주 우려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면 거고. 그 국회의원의 조직은 바로 2년 후에 있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밖에 안 이게 되는 다 거죠. 하순위로 이제 보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희화되고 그러면서 경쟁률도 자꾸 사실은 지방 정치가 강화되면서 관심도 높아져가지고 그만큼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해야 되고 신청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속 떨어지고 역대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예. 1.8. 그만큼 지방 정치 어떤 질적, 양적 이런 것들이 형편없이 하향되고 있다. 이걸 이제 반증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정당이 좀 책임감을 느끼고 인재도 발굴을 하고 그래서 많은 어떤 경쟁 구도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 또
지역 국회의원은 어떤 감독자, 조정자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승 효과를 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멈춰야 되는데 공천 심사랄지 또는 적격 심사를 하면서 자기 사람 아니면 상대방 사람 갈려가지고 제끼니까 이걸 다 아는 거죠. 정치를 몇 년 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컷오프가 많고 여기에 반발해서 네. 탈당한 후보들이 많은 거죠. 눈치를 딱 보면 알기 때문에 아예 신청도 않고 그건 뭐 도의원은 누구야? 그냥 열어주는 거잖아요. 무투표로 되고. 그래서 무투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큰 해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구당 위원장, 정당이 개선할 노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도의원이 60%가 넘잖아요. 예, 36명이 심각한 선거가 지금 무용론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도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묻지마 민주당이거든. 지난번에 39명 중에 36명이었어요. 무소속이 장소에서 한 분 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분도 또 입당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체 그러다 보는데 도의원 어떤 사람들이냐? 당내 경선을 거치는데 그 위원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권리당원이라든지 당직자. 그러니까 도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낙점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낙점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봤자 돈만 캐지고 전혀 안 된다는 거 알으니까 아예 신청도 안 넣는 거고 그리고 무소속의 신청이 큰 의미가 없어요. 알질 못해요. 그냥 거의 일본으로 도배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또 출마도 않고. 근데 또 기체는 어떤 문제가 있냐? 막 변호사법 위반하든 좀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은근슬쩍 지역구를 잘 선정해가지고 생명 뽑는데 이런 데에서 은근슬쩍 면허인데 또 그런 사람은 또 운이 좋으면 돼버려요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수준 저하로 왜냐하면 경쟁이 없으면 경쟁이 없으면 당연히 정치는 썩게 돼 있거든요. 경쟁이 없으면 이게 독점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은 권력화되기 십상이고 권력화되는 건 부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크다는 거죠. 이건 다음에는 꼭 개선을 해야 될 과제고요. 어떻게 해서 도의원이 지금 지역구에서 36명 예. 지역구에서 뽑아야 되는데 61%가 무투표 당선을 시킨 거예요 지금. 예. 이건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게 그러니까 도지사를 뽑는다면 그 도지사를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의회입니다. 그러니까 39명 비례 포함해서 39명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40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40명 하나가 더 늘었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뭐 일당 독주 뭐 이것은 뭐 늘 있어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유권자 입장에서 어떤 인물이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평가는 해야 되는데 이게 평가를 60% 이상이 받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회와 행정이 어떻게 가겠느냐. 이 역할 속에서 시민단체가 바라보는 답답한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대한 그 견제 감시 비판 기능이 이제 본령인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서가 강한 지역이고 집행부가 말하자면 전라북도가 도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또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면은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 작동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어서면 일어서고 앉으면 앉고 이렇게 되는 것은 주민들을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이랄지 집행부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도민들 계실 거예요. 아니 민주당이 무슨 문제냐? 아니 후보자가 없어서 민주당이 무투표를 당선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어떤 잘못으로 공천을 했느냐 반문을 던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또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그죠. 현재 지금 전라북도 선거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아까 사회자님이 이렇게 무투표 당선 많으면 이렇게 민주당에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못해요 절대. 왜 그렇습니까? 충성도가 없는 사람은 그 안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아마추어가 하는 이야기고 실제 그 무투표 당선의 과정을 보면 철저히 충성 동별로 배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성되지 않는 사람은 공천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애당초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고 이런 새로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신인, 일단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또 접근이 되려면 철저히 쉽게 말하면 그 지역위원회 황제이신 지역위원장님한테 철저히 몇 년 동안 봉사하지 않으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눈도장을 찍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지역위원장이 임명한 뭐 상위원회인가요? 뭐 지역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또 거기서도 눈도장을 찍어야 하고 당직자 눈도장을 찍어야 쉽게 말하면 그 경선에 나갈 수가 있고 내부 경선에 나가서 그래도 표를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 과정을 들어가야 하고 또 민주당도 권리당원도 모집해야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아성이 쌓여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지난번 육선 7선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한 3명이나 4명 뽑는 데서 3등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런 농담을 시의장을 하면 세 번째로 당선되고 3명 뽑는데 3등을 해야지 1, 2등 하는 사람 안 되더라. 왜냐하면 전방 후반기 다 3명 뽑는데 3등으로 턱걸이 당선된 사람들이 다 의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안타까운 일이죠. 도지사 선거를 좀 살펴볼 텐데 오히려 본선보다 경선이 민주당 경선이 더 관심도가 높았던 5명의 후보 중에 2분이 컷오프되고 이제 3명이 결선까지 가서 이제 김관영 후보가 됐고 국민의힘은 조배수 후보의 단수 공천, 전략 공천이 확정된 속에서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지사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재 의원님? 재미없죠. 왜냐하면은 일단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후보 공천을 이제 받게 됐는데 예.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 선거에 뭐 올인하고 권력 의지를 나타내면서 할 그런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송하진 지사가 이제 컷오프 되면서 권력 의지가 작동이 됐죠. 그래서 이제 송하진 후보 일부 캠프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14개 시군의 조직이 이제 가동되기 시작한 그런 케이스고 또 국민의힘당의 조배수 후보 같은 경우는 남원의 김용호 변호사랄지 또 양정모 순창의 그 랭스필드 회장 그렇죠. 같은 분이 이제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이걸 주저앉히고 전략 공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고 더구나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는 경선 구도를 형성하면서 그렇죠. 뭔가 좀 위원을 넓혀가는 그런 정책이랄지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런 아주 저르고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차단시켜가지고 오히려 스스로 옥죄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틀 속에서 확장성이 없는 거죠. 조배수 후보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참 재미없는 도지사 선거가 재미있는 그래도 4선 의원이고요. 또 윤석열 정부 속에서 여당의 후보입니다. 여기에 뭐 이준석 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 와서 정운천 이용호 의원 예산특별위원회 배정하겠다. 또 예산 뭐 지원하겠다. 그래도 14.42%의 윤석열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정운천 의원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기대 한 석이라도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엔 좀 있다. 근데 도지사 후보 간의 경쟁이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 도민들은 정원천 의원이 한석이라도 기대한다는 거 어디 한석을 이야기한 겁니까? 완사 전주 의뢰 기초의원 한석이겠죠. 기초의원. 그건 뭐 한석이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 그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200 전부 저희가 이제 254명을 선출하는데 비례 빼고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석을 말씀하신 정도가 참 이렇게 어려운 그 현실을 좀 빌어서 얘기를 한 과거에는 건데. 정말 이렇게 많은 후보를 냈는데 한석도 안 주더라. 예, 그 네. 얘기를 한 예,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정운천 의원이 한탄스럽게 얘기한 거고 또 그만큼 많은 지역의 어떤 정서를 바꾸기 위한 많은 노력을 또는 투자를 했는가에 대한 또 자문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예.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섰으니까 당선을 시켜준다 해서 도와주고 안 시켜준다 해서 안 도와주고 그런 구도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 뭔가 좀 정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지 또 지역 낙후의 어떤 그런 것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접근하는 그런 노력들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줄 때 이 마음을 좀 바꿀 수 있는 바로 2년 뒤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뭔가 좀 그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줘야 그때 정서가 표심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과거 민선 7개 송하진 지사가 70%가 넘는 득표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후보는 물론 이제 당은 좀 달랐습니다만 전신이었죠. 그 득표율이 그렇게 낮아서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결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도지사 선거 구도 한번 저는 짧게 해주시죠. 일단 투표율이 낮을 걸로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 아까 도지사 말한 대로 투표. 예. 선거가 거의 반 끝났잖아요.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또 무효표도 많을 것이다. 무효표도 막상 투표장에 가도 찍을 사람 없어서 그냥 북 가는 대로 북두권 가는 대로 찍다 보면 칸 안에 들어가도 못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쪽 정서 또 사람들 만나 보면 어떤 정치적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어떤 의미랄지 가치 비회를 그 거둬들이고 하지 않는 그런 기류가 상당히 큰 측면에서
그런 측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예.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진석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적 토양이 문제다. 근데 그 토양이 유권자다. 그러니까 유권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어쨌든 선택은 유권자가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를 많이 내든 많이 내지 않든 타 당에서 후보를 많이 내든 내지 않든 유권자에게 그럼 어떤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유권자한테만 책임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역구도나 이런 건 예. 그 쉽게 말해 정치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 박정희 시대 때 분할 통치하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그 정치권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프로파간다로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지역감정 어떤 부채질을 하고 또 뭐 홍어 찾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정부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집권한 정권들이 지역 불균형 발전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영남별도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이제 수도권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소외 이런 것이 겹치면서 형성된 거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유권자도 분명히 책임이 있죠. 아 근데 벌써 책임이 8번째 뽑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고 여전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지금 현재도 쉽게 말하면 그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 문제도 예.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역구들 없애버리려면 빨리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죠. 선거제도. 중선거구제로 바꾸고 그 여기 이제 지방의회도 도의회도부터요. 도도 광역의회도 어떤 중선거구제하고 기초의회도 중대선거구제 한단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정치 활성화를 추구하면 예. 지역구도 더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로만 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국회에서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더 예. 쉽게 말하면 유권자는 선택이 없는 거죠. 예. 선택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과거의 군부 독재 세력을 찍기가 힘든 거지. 예를 들면 예. 그 당시 그 지역적인 어떤 민심 속에서는 그러니까 또 반대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걸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도 도민들은 총선에서 역대 국민의당에 10석 중에 7석을 표를 던져 줬습니다. 결과를 얻어냈고 사실 항상 민심은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예, 변할 수 있습니다. 예. 살아 있고 유권자가 살아 있죠. 대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국민들의 있죠. 눈높이는 아주 그 예리해요.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 성공을 했을 때는 그 민주당이 어떤 실책이랄지 예. 또는 그 독선이랄지 그에 대한 준엄한 심판, 휘토리를 들었을 때였고 예. 자, 이번 선거도 왜 유권자한테 책임을 돌리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아까 국민의힘당에 지역구 29군데에서 18명을 지금 내놨어요. 18명 보고 유권자들한테 뭘 찍으라는 겁니까? 고를 상품이 있어야 선택지가 있어야 상품을 고르고 투표장에 가는데 또 도의원 같은 경우 36명을 지역구 의원을 뽑는데 61%가 무투표예요. 무투표라는 그런 던져주고 도민들로 하여금 유권자도 하여금 찍으라고 누구를? 그건 저 같아도 안 찍겠어요. 왜? 선택을 여지가 없잖아요. 예, 네. 이런 상품, 이런 구조 또는 정당의 어떤 그런 도민들을 좀 우습게 하는 이런 패턴을 놓고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는 마땅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특히 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자본 파행이 심각했었는데 윤리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그런 상품을 내놓고 다시 또 찍으라? 이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심혜련 작가의 대본이 아주 충실하고 잘 준비를 했는데 두 분과는 이 대본 없이도 지금 정치 선거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현실 직시하고 계시고 또 지적도 하고 계시고 조언도 하고 계십니다. 교육감 선거로 한번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3파전입니다. 서거석 후보, 천우성 후보, 김윤태 후보. 자, 뭐 3파전인데 교육감 선거에 관심은 항상 뭐 이 정당 정치 선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분위기인지 교육감 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기 대표님?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현역 교육감이 3선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치열할 수 있는 조건들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 서거석 후보는 일찍부터 지난 선거의 어떤 패배를 듣고 선거를 준비해 왔고 예. 천호성 후보도 일찍부터 이제 준비하면서 정교조 출신 두 후보하고 단일화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했고 김윤태 후보는 이제 좀 막판에 나왔죠. 막판에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지금 현재는 1강 2중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쭉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예. 그게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최근에 또 김윤태 후보가
그 단일화를 제안했잖아요. 천호청 후보한테요. 예. 근데 거기서 단일화가 사람들은 이제 되는갑다 하는데 그 김윤태 후보는 통상적인 단일화. 사실 근데 저희가 방송하는 녹음 오늘 시점이 예. 오늘이 25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된 후에 방송이 나가거든요. 예, 예.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 말씀하고 그냥 있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저도 예. 그 안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한이 있었다. 예, 예, 오늘까지 이건 보면 팩트니까. 예. 두 여론조사 기간 두 개를 선정해서 여론조사로 단일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긴 사람한테 손을 들어주자는 건데 천호성 후보는 그건 좀 아니고 그 방송사나 이런 데서 하는 그 3명을 놓고 하는 여론조사 있죠. 서거서까지 예. 포함하는 거기에서 우리 둘 중에서 앞선 사람으로 단일화하자 이런 이거 이제 언론을 보면 그렇게 제안했더라고요. 과거형 이야기가 돼버렸고요. 네. 근데 역선택이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예. 서로 단일화 하자는 거에는 동의하는데 그 방식의 문제를 놓고 아직 네.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귀추가, 예, 그렇고요.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그 3파전 속에서 사실 전북의 교육의 정책과 방향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허위 사실 관련해서 허위 경력 의혹, 진실 공방,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 과연 이게 교육감 선거 바람직한 선거의 모습일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고 예.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론을 반대시킬 무기가 없죠. 그리고 정책이나 공약도 큰 차이가 없어요. 실은 약간의 미세한 강론에 있어서 차이만 있고 큰 틀에 있어서는 어차피 김승환 12년 교육감 체제가 소통은 불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소통 다 주장하고 있고 오랫동안 지금 김승환 체제에서 농어촌학교 통폐합도 없고 그다음에 요즘 막 도시학교 지금 줄이려고 힘들어하잖아요. 반대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수록 학력 인구 줄어들으니까 농어촌 학교를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똑같고 그 다음에 전라도가 지금 학력 미달이라고 하나요? 기초학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초학력 미달 예. 문제에 평가는 대해서 좀 다릅니다만. 네, 약간은 다르지만 결국 그것도 동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 학력 여러분 전북대라는 이 지역의 거점 대학에 전북 출신들이 50%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것도 그 학력 전반적인 학력 저하 문제도 더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공약이나 이런 주장을 받는 변별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선거하다 보면 유혹을 받는 게 네거티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이전 거 네거티브 가지고 하고 또 없으니까 막 그 명함에 쓰고 있는 직책들 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해가지고 법정 공방을 하고 계속 그런 것들도 최근에서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더 이전 투구로 되고 막 흑색 갖고 고소고발에 난무하고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도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끝나고 예. 나도 후유증이 이게 지금 이거 교육계 분들이 더 무섭더라고. 이거 눈이 이렇게 되니까 교육계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이게 그래서 막 뭐 아니면 도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서 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렇게 된 원인은 일단 일반 자치에 비해서 유권자들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인지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뭐 알리면 된다. 이런 말 있죠. 선거에서는 뭐 욕을 얻어먹더라도 알리면 된다. 이런 것처럼 그런 걸 지금 한번 못된 걸 배워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경재 의원님. 네. 교육감 세 분이 아주 열띤 공방을 벌이고 있고 또 고소 고발도 있고 허위사실 발표 문제 또 폭력행위 교수 폭력행위 갖고도 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흥미를 끌고 있다고 저는 아까 얘기를 한 거고 과거에는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삔삈하니 관심도 안 두고 그랬는데 예. 차제는 교육 정책 여러 가지 현안 또는 접근 방식 이런 것들 놓고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뭔가 좀 다음 국회에서는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뭔 얘기냐면은 도지사와 어떤 그 연동하는 그런 러닝메이트 제재랄지 아니면 차라리 정당 표방을 하고 나온달지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좀 가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부여줘야지 문의만 그 무소속이지 실제로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진보 칼라, 나는 보수 칼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던져준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저는 관심 있게 본 문제 중에 하나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좀 봤는데 우리 쪽에서는 중요하죠. 예,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학부모들 지역사회와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인데 예.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교육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가치 철학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고 예컨대 김윤태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필요하다. 지역의 공동체 어떤 기능으로서 그래서 근데 다만 재논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전호성 후보 같은 경우는 자생력을 갖고 유지하는 방안을 뭐 강구하겠다. 근데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몇 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통폐합 문제가 나온 건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역시 애매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고 또 뭐 서가수 후보도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큰 현안 관심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뭔가 좀 가치나 철학을 갖고 확실하게 접근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여서 안타깝더라 하는 얘기를 저도 합니다. 그 교육 전문가들에게 우리 지금 전라북도는 심각하잖아요. 농어촌 학교의 학생의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하게 주목해 또래 집단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과외 받는 거하고 다르고 독선생한테 혼자 교육받는 거하고 다른 건 친구들과 올려주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죠. 그것도 예.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건 이거 방법이 현재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10명 이하 학교가 많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최소한 또래 집단은 최하 5명은 있어야 하고 10명 정도는 있어야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된다. 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 초등학교 6년이면 10명, 60명이거든요. 근데 우리 서 후보 같은 경우는 10인 이내를 이렇게 주목을 하고 두 번은 아직도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때로 우리가 농촌 공동체를 부활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봐도 안 되고 그 일본을 보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 우리가 그런 문제에서 거의 10년 주기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지금 초고령 사회에 맞물려서 아이들이 없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농촌 쪽이 된 지 오래거든요. 예. 아마 다문화 학생들이 없었다면 다문화 가정에 아이들이 없었다면 훨씬 더 없었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학교라는 걸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야지 예. 현재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도시학교를 줄여야 하잖아요. 종량제 문제 때문에 네. 종량제에 걸려가지고 멀쩡한 도시학교를 지금 이전해야 아이들 만들어 좀 되고. 네.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어서 그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뭐 학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자, 6월 1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 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부패방지 시민센터 김영규 대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지사와 전체적인 상황 그리고 교육감 선거 살펴봤고요. 전주시장 선거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승수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곳 또한 민주당 경선 열기가 아주 뜨거웠고 우범기 후보가 결정이 됐고 정의당의 서윤군, 국민의힘의 김경민 후보의 3파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도 후보 간의 정책 공약 어떤 선거 구도보다도 이경재 의원님, 네. 이중선 예비후보의 선거 불호거 개입 폭로 사태 이후에 사퇴하고 난 이후에 경찰이 2명을 지금 구속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검찰에 송치한 상황까지 됐잖아요. 이것이 과연 비단 전주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는 장수 이야기도 있고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지금 바빠진 상황 속에서 선거가 끝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분위기 속에서 전주시장 선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선거 후에도 이제 후폭풍이 몰아칠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사안이고 특히 장수군 선거에 건수 선거에서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차량 그 사람의 압수수색 5천만 원이 나왔어요? 5천만 원이 예. 현금이 나와 있고 그것도 뭐 무더기로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봉투에 이제 봉투마다 얼마씩 끼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해가지고 뭐 선거용 작업이라는 걸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또 파장이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다 있고 그런 건데 특히 이제 전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선 후보가 전주시장 출마를 했다가 중도 낙마하면서 그걸 폭로했지 않습니까?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체는 아직까지는 드러나지는 않고 또 수사 중인 거라 뭐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전주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이 뭐 각 당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데 전주시장 선거도 상당히 그 큰 선거거든요. 큰 선거죠. 전라북도 예. 수도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해먹은 논쟁들이 얼마든지 지금 그 밖으로 드러내가지고 논쟁, 담론 또는 뭐 대립 이런 걸 세우면서 뭔가 좀 대안으로 몰아가는 그런 기능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거의 그 기능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나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예컨대 종합경제적 문제랄지 대안방직 문제랄지 예. 또 전라북도 수도로서 지금까지 어떤 기능을 해왔는가 또 그동안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단력, 추동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역세권 개발이랄지 상당히 그 지금 개발 욕구가 강하거든요. 전라북도 도민도 마찬가지지만 전주 시민들은 특히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말하자면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가지고 자양분을 이렇게 퍼내 한 바퀴 그 뒤집으면은 자양분이 얼마든지 양분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속에 파 있는 것들이 그런 기능을 선거받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고요. 특히 이제 개발 욕구가 갈증이 심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전주를 어떻게 만들겠다. 예. 뭐 포부는 크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면서 이러는 사업 또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이런 것들을 맞춤형을 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미래 글로벌은 시대는 자치단체간 경쟁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역 내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 경쟁까지 간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이 큰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계획들이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두 가지 아까 이야기한 대안방직 개발건과 종합경제장 개발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다른 방식의 공약들이 나와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차별적인 거는 정의당의 서인군 후보 같은 경우는 예. 공공개발을 강조하고 있고 근데 공공개발할 때의 접근 방식이 대안방직 같은 경우는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가 사라 예. 사야 된다. 근데 그 1980억 주고 산 것이 벌써 2018년도인데 지금 땅값 상승하고 얼마나 지금 올랐는지 예. 그런 걸 과연 전주시 재정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후속타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건 나오지 않고 있고 예. 네. 또 김경민 국민의당의 김경민 후보 같은 경우는 부안에서 선거를 몇 번 치른 부인데 또 전주로 옮겨갖고 지금 국민의힘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일자리 10만 개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그것도 상당히 특이한 건데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 때 전라북도 도 일자리 4만 개를 실천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실천을 못 했는데 전주시에서 10만 개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정책 공약들이 또 과연 실리성이 연동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상대 후보로부터 질문 받았죠 많이.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당 후보를 찍어달라 예산 폭탄을 터뜨리겠다. 정부와 그 맞물려가는 그런 시정, 행정, 정치를 하면서 엄청난 이익이 온다.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실천 가능하려면은 정치력이 이제 우선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 안 되고 있고. 예산 폭탄보다는 예산 태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우범기 후보가 공천을 받아갖고 있는데 사실 우범기 후보도 한 초기에 여론조사에서는 뭐 한 3등 정도 하다가 임정용 후보가 컷오프 되면서 이제 어떤 변동이 일어나면서 공천 후보를 받게 된 예. 그런 케이스인데 뭐 우범기 후보도 역시 이제 예산실 기재부 예산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예산 뭐 폭탄 이야기하면서 전주를 확 바꾸겠다. 특히 이제 개발 욕구에 기댄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내놓고 있고 종합경제장이랄지 대안방직 같은 경우는 파격적 획기적으로 하겠다 이제 내놓고 있는데. 그 한간에는 또 우범기 후보에 대해서 뭔 기재부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 얘기긴 하지만 이력을 보면은 예산실에서 근무한 것은 맞고 또 예. 총괄 심의관이랄지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정책위 예산 결산 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들여다봐야 앞으로 진행한 거 봐야 알겠고요. 네, 김영희 대표님. 저는 일단 선거 브로커 문제 예. 이번에 지금 저는 경찰이 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중선 후보 양심선언 기자회견 이후에 녹취록을 확보해서 일단 브로커 관련 브로커 2명을 구속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기자는 일단 불구속 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네네. 입건해서 보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외에 또 녹취록에는 이제 장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또 별건으로 장수에서 또 여론 조작 핸드폰 맞습니다. 경로당 사람들 핸드폰 모아가지고 대리투표 의혹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했었잖아요. 예. 저는 그 과정에서 제 추론으로 핸드폰을 이제 증거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을 추적해가지고 제 2차 압수수색을 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차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다발에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4,500만 원, 예. 3천만 원 돈대발하고 1,500만 원 나왔는데 3천만 원 업자가 졌다는 거예요. 뉴스에는 5천만 원으로 나갔습니다. 예, 근데 일단. 아무튼 예. 전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 3천인데 3천만 원 업자가 떴고 1,500만 원 이제 본인 돈이라는데 큰 돈이 나와서 예. 즉각 그 현장에서 집회갖고 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이제 아무튼 뭐 적부심이나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방송에 나올 때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겠죠. 근데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 장수권도 그렇고 저는 그 먼저 구속된 이 선거 브로커들이 그 이중선 후보하고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했고 그 뒤에 또 전주시장 후보들하고 연결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활동 무대를 넓혔고 뭐 장수나 뭐 임시 순창 뭐 이런 데까지 뻗어나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예. 임시 순창도 또 아까 장수와 똑같은 여론 조작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경찰이 차분하게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올 연말이면 내년까지 해가지고 진짜 경찰이 이제 힘도 세졌는데 이 전라북도의 지긋지긋한 경선 브로커들을 좀 이미 녹취록도 하고 증거들이 좀씩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예. 치밀한 수사를 통해서 좀 그렇죠. 걷어내야 하지 않나. 사실 당선자는 6개월 이내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컷오프 대거나 관련된 수사는 계속해서 선거 네. 이후에도 뭐 네, 얼마든지 할 그럼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다시는 이게 선거 때 이 브로커들이 권리당을 모으고 여론 조작하고 해가지고 함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 경선에서 이기게 만들어주고 또 그 경선에서 이기면 또 단체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4년간 그 브로커들 이 대변원이라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인사권하고 예. 공사 관련해서 이제 자격을 좀 권한을 달라 지금 그런 얘기로 지금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이중선 예비 후보가 폭로한 사건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계약 업무와 인사가 두 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뭐 전주에도 지금 녹취록이나 사건은 거기서 터졌지만 또 다른 브로커들이 많이 있는 거 난 있다고 봅니다. 전주에도 예.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좀 막 계속 확대해서 그 좀 속가내야지. 그래서 전북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당원 뭐 무더기로 나온 근데 부분도 뭐 지금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예. 지금 그 사무처장이 본인이 뭐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특별 수사 본부를 만듭시다. 제가 수사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쨌든 수사하면 유권자분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고 네. 경찰이 지금 적극적으로 아니 이번에 수사를 좀 경찰이 잘하고 네, 있는데요. 잘하고 있다. 더 노력하고 그래서 지금 또 보니까 오늘 수요일자 신문에 지나갔지만 경찰청 앞에서 또 아니 예. 구경석 완주군수도 도박 의혹도 수사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번 기회만큼은 좀 이 경선이나 이런 거 좀 공정하게 될 수 예. 있도록 하는 계기를 당사자들이나 정치권이 못 온다면 경찰이 확실한 그 투명하고 이런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답을 범시민연대가 취할 것 경찰청 앞에서 바로 네. 예, 기자회견도 열고 시위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미 예. 뭐 수사 대상 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 철저히 할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증거 확보랄지 여러 가지 정황 관계를 종합해 가지고 어떤 그 개념이 섰을 때 바로 이제 소환하고 오기 때문에 아마 그 준비 작업을 아마 철저히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자, 페트롤 전북과 이 터놓고 말합시다. 이 터놓고 말합시다. 특히 김영기 대표, 이경재 위원님의 방송을 우리 경찰분들이 좀 반부패 경제수사본 팀에서 이걸 좀 우리 여상봉 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순수 고창 임실 무주처럼 현 군수가 무소속인 것도 있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돼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지금 구도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순수 무소속도 후보도 익산의 후보도 있고 그래서 무소속 대 민주당의 구도를 이번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경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무소속 강세를 현재까지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무소속이 얼마나 당선이 될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우위를 보이거나 오차범위내 뭐 우위를 보이거나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게 한 7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넓혀 보면은 적어도 그것은 이제 5군데, 6군데는 될 걸로 보는 넓게 관측하는 어떤 전망은 분도 있고 저는 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한 서너 군데 정도는 확실히 무소속이 될 걸로 이제 보고 있고. 4곳, 예. 14곳에서 4곳 정도는 확실하게. 단체장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아니, 단체장. 14곳에서 단체장 4곳. 단체장 선거만 얘기하는 겁니다.
현역단체장 무소속 3명 있잖아요. 빼고 말하는 거예요. 전체 포함해서. 합쳐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높게 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건데 네. 그러면 의외로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런 접전 구도를 보이고 있지만 예. 막판에 뭔가 박빙이랄지 조금 그 우위 판가름이 나는 지역은 중앙당도 도당 이런 데서 아마 집중 공략을 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그래서 최고위나 호화 군단이 아마 한 바퀴 돌 거예요. 아니 정동영 아니면 두 바퀴 정도 예, 돕니다. 의원이 뭐 유세 함께 하면서 언론의 기사를 보니까 뭐 상당히 많은 지지. 네. 그래서 그 한두 바퀴 기사도 돌면은 있고. 예. 접전을 보이고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지역들은 나중에 꼭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의견이 나타나더라. 저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서너 군데 이야기를 한 민선 건데 6기 때 7곳이 무소속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더 적게 지금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는 민주당의 그 비판이 워낙 그 많이 있었고 특히 예. 이제 문재인 후보 예. 같은 경우 이제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 광주에서 살다시피 했잖아요. 네. 얻기 위해서. 그러면 김명기 대표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측입니다. 이건. 예. 뭐 실제 최대로 하면 자치단체장만. 그 예. 7석 정도가 그 현재 무소속 단체장에 나온 고창 임시를 무주하고 그다음에 완주 경선 어떤 과정에 홍역을 치르면서 완주를 완주 있고 그다음에 순창 임실 그 남원 임실은 어차피 뭐 예. 순창 남원 장수 완주 4군데잖아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4군데 그러면 7곳에 김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예.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정보가 없고요. 일단은 저 이제 격전지는 7곳인데 저는 그 5곳 정도 이상 5곳. 되지 않겠나 예. 싶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나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느냐? 예. 관심을 갖고 선거에 임하시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무소속 구도 대 민주당 구도가 이번 지방선거의 또 특징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과 뭐 정의당, 진보당, 민중당 이런 또 소수 정당도 있습니다만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 도움이 되실 만한 한 말씀씩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기 의원님. 네. 아무리 그 눈높이에 미흡하다 하더라도 좀 지방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미 선거 공부가 다 이제 집에 배달이 됐는데 선거 공부를 꼼꼼히 훑어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재산이랄지 뭐 병역이랄지 또 배우자 관계랄지 뭐 다 나와 있어요. 그 꼼꼼히 훑어보시면은 예. 어느 개념 관이 설 겁니다. 그 관에 따라서 투표하시면 예. 됩니다. 김영기 대표님. 저는 그 도시권에 여러 당 후보가 나온 지역에서는 꼼꼼히 공약을 보셔가지고 무소속이나 진보정당이나 국민의힘당 등이든 민주당을 제한대로 어떤 분들이 나왔는가 봐서 좋은 분이면 찍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0% 민주당 이런 의회를 구성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6월 1일 지방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터놓고 말합시다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